대한민국 유일 안전 전문 프로그램 재난 탈출 생존왕 MC 김수. 이광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천하장사 이만기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훨씬 더 뭔가 좀 풍성해졌어요. 풍성해지고. 아, 근데 지난번 하고 나서 제가 엄청난 그런 재난에 대한 지식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네, 정말로. 오늘도 한 수 배워 가셔야죠.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1월은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달입니다. 맞습니다. 춥고 눈 내리고 네. 도로 꽁꽁 얼어붙기도 맞아요. 하고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위험해졌어요. 더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 뭐 신년 되면은 뭐 떠들썩하잖아요. 네. 몰도 많고 갈 데도 많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북적북적하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긴장한 상태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모두가 조심조심 하고 있으니까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사고도 확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절한 마음을 담아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재난 탈출 생존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미스터 생존왕이 직접 검증한 확실한 생존법을 알려드리는 코너죠. 최영재의 알아야 산다. 생존왕과 함께 알아야 산다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신 우리 양희석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여객선 사고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잖아요. 사고 당했을 때는 선박이 이제 기울어지기 전에 나갈 수 있을 나갈 때. 수 있을 어, 때. 무조건 탈출해라, 무조건 나와라 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구명뗏목 활용하는 법도 배웠고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객선 사고에서 살아남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미스터 생존왕의 알아야 산다. 함께 보시죠. 망망대해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여객선 사고. 한 번 일어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큽니다. 아, 바다는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 두려움과 공포는 말로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아예 생각보다 치명인데? 속도가 진짜 빠르다. 너무 빨리 들어간다. 네. 최근 5년간 일어난 선박 사고 발생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사고 건수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박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법을 알아야 산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었죠. 아, 맞아요. 이거 선박 기울기 체험 인상 깊었습니다. 30도만 길어져도 아예 불가능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구명뗏목 투하하는 거. 네. 뗏목의 내부를 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맞아. 신기했어요. 자, 오늘은 더 알찬 정보로 돌아왔습니다. 여객선 사고로부터 생존하는 법. 바다 참 좋긴 좋네요. 볼 땐 너무 좋죠. 그렇죠. 어디 가지를 아이쿠야. 못하니까. 가슴이 확 그리고 생존 아닙니까? 예. 잘생겼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생존아? 저희가 여수 해상을 항해 중인 저희가 해양경찰교육원의 실습함입니다. 오. 우와, 멋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해경 실습함 바다로함 지금 탑승을 했는데요.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오신 이 바다로 함은 4,400톤 정도 되고요. 네, 저희가- 4,400톤. 네, 맞습니다. 아, 굉장히 저희 크네요. 그 실제 이런 4,400톤 정도의 크기의 여객선은 네. 거의 한 3,400명, 객실 여분에 따라서 한 500명까지도 탑승이 500명 가능합니다. 오, 꽤 큰 크네요. 배구나. 크죠?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을 실제 여객선이라고 가정하고요. 네. 사고 상황을 완벽히 재현해서 여객선 사고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통남을 모시겠습니다. 보통남! 아, 예. 안녕하세요. 바다 한가운데서 굉장히 낭만적이네요. 자, 지금부터 실제 사고 상황이라 가정하고 여객선에서의 생존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객선에서의 생존법 출발! 자, 지금부터 저와 보통남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금 살펴보시면 다른 방인 거죠? 객실 입실 시에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은 무엇인지 네. 그리고 안전 수칙을 잘 지킨 사람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생각보다 크네. 아유, 이렇게 대주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바다 여행을 떠나니까 좋구만. 편안하게 있어라. 너도 좀 옷들도 좀 많이 고생했어. 편안하게 입고.
아직까지는 특별한 거 모르겠는데. 보통남은 지금 신났어요. 네. 예. 아 근데 보통 저렇게 있지 않나요? 그쵸? 저 진짜 뭉쳤다. 형 까불다 다친 거죠? 뭐 벌써 끝난 거예요? 잠깐만. 아, 너무 빠르게 모르겠는데? 훅 지나갔는데. 아니, 끝난 거예요, 지금? 네, 끝난 거요? 뭐가 잘못된 거지? 양말 벗은 거는 뭐 아, 좀 발냄새 다르긴 때문에 안 하네요. 근데 되나? 생존왕은 네. 어. 좀 살펴본다. 아. 객실 구석구석을. 운동이요? 운동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 무슨 운동이야? 이건 카메라에 있어서 아니,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설정이죠? 카메라에 있어서 그런 거죠? 아니, 저 진짜 운동을 해요. 저. 하기야 뭐 몸에 저 몸에 유자를 뭐 어느 때도 관계없이 그냥 운동만 해야 아니 근데 저 보통남도 춤추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크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안전수칙 이런 게 뭐가 나왔어요? 보통남과 이 생존왕이 객실의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한 사람은 안전수칙을 잘 따랐고요. 한 사람은 정말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뭐지? 아니 보통남은 이제 노래 듣고 춤추고 뭐. 그리고 또 보통남은 양말이랑 신발을 벗었죠? 네. 아 생존왕은 좀 객실을 좀 둘러보는 건 있었어요. 아까 그 생존왕이 무슨 사물함 같은 걸 열었는데 네. 그 안에 구명조끼가 있었어요. 아, 그걸 봤어요? 네, 있었어요. 뭐 이렇게 색깔이. 아니고 나는 여기 밑에 탁자 있는 데가 거기 뭘 지도. 있던데? 아 이거는 무슨 룸서비스 보려고? 아, 메뉴 이런 거? 네 그런 거 아닌가? 조식 메뉴 뭐 이런 건가? 듣고 있으니까 재밌네요. 네. 있긴 있어요 아, 정답이? 뭐지? 네, 정답이 있습니다. 오. 함께 보시죠. 자, 보통남이 들어와서 출입문 앞에 짐을 뒀죠. 네. 저게 왜요? 저게 왜요? 사실 저렇게 되면 위급 상황 시에 빠르게 탈출하기가 방해가 됩니다. 아 그럼 어디다 놔둬야 되지? 게다가 바다 특성상 네. 산이하는 선박은 계속해서 출렁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짐 같은 것을 이제 높은 곳이나 침대 위에 이렇게 세워두시면 혹시나 요동치는 파도가 이제 생기게 되면 넘어져서 큰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렇게 눕혀놔야 되는군요. 음악? 그래 보통은 뭘 좀 안 해. 이거는 잘못한 게 없지. 여행에는 그렇죠? 춤과 노래 아니, 빠질 놀러 수 가 없는 거죠. 놀러 가면 다 기본적으로 그럼요. 요거는 하죠. 일단 신나고 들뜨잖아요. 보통남이 춤추고 논 게 사실 잘못됐다기보다는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정시아 씨 진짜 눈썰미 있다. 그죠? 아니 잘 못 보시네요. 봤어. 그렇죠. 난 저거 보는 거 룸서비스 시키는 거. 룸서비스 아니야. 아 비상구 탈출을 본 거예요? 네. 여기에 정보가 있겠죠. 정리를 해보면 보통남이 이제 출입구 쪽에 이제 짐 놔둔 거 요거 잘못됐고 그다음에 구명조끼 위치 확인해야 되고 비상구 탈출 대피로 이거 확인해야 되는 네. 거. 네, 또한 그리고 탑승하셔가지고 항상 안내 방송을 잘 듣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문제 상황 발생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좀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사고가 네. 났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다음 VCR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죠 이제 보통남은. 아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 충돌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죠. 네네. 와 이거 큰 뱃길에 부딪혔다. 그래도 찾았네요. 그쵸.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 갑판으로 급히 탈출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아니 구명조끼를 챙겼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지. 안 그럼 기울잖아. 짐 좀 버리고 짐 챙기지 마. 그냥 가면 때리고. 집을 버려야지. 짐을 왜 챙기고 와? 신발을 왜 벗고 있냐, 신발을. 집은 챙기고 싶은 욕심이 있을 텐데. 어디로 가야 돼? 아이씨. 탈출했어요. 그래도 나왔어. 나왔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피로를 파악을 안 했으니까 지금 못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길을 잃었구나. 이번에는 생존의 정석, 생존왕, 캡틴이 탈출 중입니다. 어머, 왠지 여유 있어 보이는.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근데 지금 옷을 왜 껴있지? 짐은. 아니 바쁜데 막 그래도 옷을 왜 챙겨 껴? 입고. 근데 구명조끼를 안 입었어. 아니 진짜 허둥지둥하던 보통 남하고는 전혀 완전히 다르네. 네. 너무 다른데? 너무 달라. 생존왕은 갑판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단 보통남은 객실에서 빠져나오는 것까지만 했잖아요. 아니 근데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 그 지금 보통남은 가방을 챙겼고, 네. 그다음 우리 생존왕은 가방을 버리고
옷만 챙겼잖아요. 네. 생존왕은 또 외투를 그 와중에 여유 그 와중에 있게 또 옷을 외투를 입었어요.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는데. 제가 보면 아까 예. 그 구명조끼 입고 나갔고 보통남은. 네. 그다음 우리 생존왕은 구명조끼를 들고 나간 것 같은데? 그 입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고 나가야 되는 기억나세요? 거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그 구명조끼 입는 게 맞는 건지 네. 들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입어야죠. 입어야죠.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예. 정말? 네. 탈출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옷을 여러 겹 껴입는다. 이거는 내 체온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 겹 껴입으셔야 돼요. 오랜 시간 체온을 유지하려면 옷을 최대한 와. 많이 껴입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되는 그래서 옷을 입은 거구나. 그래서 제가 입은 거죠. 옷을 버리고 왔어요. 진짜 온갖 짐을 다 챙기면서.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짐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나오세요. 이 짐들이 내가 대피하고 탈출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귀중품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안전하게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맞아요. 이동할 때 방해가 될 수 있는 짐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탈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명조끼 입는 것이 아니라 휴대하고 나갔어요. 탈출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는 반드시 외부로 나오셔서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객실 안에서 입으면 안 되는 네. 이유가 있어요. 왜요? 자, 객실이 물에 잠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명조끼가 부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몸이 뜨기 때문에 출입구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발을 둥둥 떠다니니까 나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게 되죠. 와, 그 나가기. 생각은 못.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효석 교수님이 해양경찰교육원 학생들과 함께 구명조끼를 입은 채 탈출하는 상황을 재현해 봤습니다. 아, 저거 밑으로 들어가. 저거 어려워요. 네. 보시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부력 때문에 잠수가 불가능합니다. 네. 네, 몸이 계속 천장 쪽으로 떠오르니까 저렇게 탈출구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리 되면 실제로 자기 눈은 물 속에 있으니까 네, 네. 들어갔다 생각을 하고. 그렇죠. 실제 상황이면 이제 그대로 갇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구명조끼를 손에 들고 잠수해 보겠습니다. 맞네, 이거네. 네, 훨씬 수월하죠. 그러네요. 진짜 옆 라인으로 바로 이동 가능하네요. 자, 우리 해양경찰교육원 241기 예비해양경찰 구조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보통이 아닌데 이거. 그렇죠. 근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뭐 얘기해주거나 지적해주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이 많아요. 네, 다음엔 내가 한번 보통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건 짐 나도- 챙기지 마 또? 이거 챙기지 말아요. 아 왜요? 아 나 진짜 선물 받은 건데. 자, 가시죠. 짐은 버려야 되네요. 네, 알아야 산다. 객실 입실했을 때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에서부터 네. 객실에서 갑판으로 탈출할 때까지의 행동 요령, 정말 중요한 생존 포인트들을 생존왕과 함께 네.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옷은 최대한 껴입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명조끼는 입지 마세요. 진짜 들고 나가셔야 되고 짐은 진짜 아깝겠지만 과감하게 버려주십시오. 요 세 포인트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갑판까지는 무사히 나왔는데 침몰하는 여객선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구명 뗏목을 이용해서 탈출했잖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침몰하는 여객선에서 바다 위로 탈출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함께 보시죠. 사고로 선박이 기울어지고 침몰할 경우 바다로 탈출을 해야겠죠. 네네. 아, 지난번에 그쵸? 보통남이 직접 구명뗏목 투하를 해봤었잖아요. 안전핀 빼고 레버를 당긴다. 맞아. 그거 그리고 쉬웠어요. 구명뗏목이 팽창할 때까지 연결줄을 당긴다. 그런데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구명뗏목이 없다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다면? 아, 없으면 어떡하지? 침몰하는 데서 탈출하는 두 번째 방법. 바로 다이빙입니다. 지난번에 알려줬듯이 이제 높은 갑판 위에서 바닷물로 뛰어내리다가 사실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생존 마스터 캡틴 초이가 알려주는 완벽한 다이빙 자세. 안전하게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방법. 생존왕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생존 다이빙 강습을 받으셨군요. 그냥 너무 무슨 편안하게 누구예요? 생존왕이잖아요. 아, 역시 거침없네요. 맨 아니었어요, 지금. 아, 역시 거침없네. 보통남인 줄 알고. 근데 너무 편안하게 그냥 떨어지는데요?
말도 안 돼. 아, 그치. 보통 나면 이래야지. 여객선이 침몰하는 상황이 가정되면 바다로 일단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객선을 타 보시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높다고요? 높죠. 배 위가요? 네. 여객선 높이와 비슷한 높이에서 우리가 한번 뛰어내려 볼 텐데 뛰어내리게 되면 수면이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를 막아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막아줘요. 손을 한번 펴볼까요? 이렇게 막으면 안 돼. 이렇게. 혀를 혹시나 깨물 수도 있고 그리고 입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턱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턱을 막고 코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손으로 한 손으로 호흡기와 턱을 이렇게 보호하고 하는 거예요? 막고 뛰어내리셔야 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그렇죠. 자 반대손은 급소를 보호해 주세요. 급소를 가려서 보호. 네. 그렇죠. 자 점프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 점프를 하지 남자의 말라고요? 생존법인가요? 그렇죠. 네. 여자의 생존법은 남자들은 좀 그렇게 다릅니까? 급소를 보호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감싸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한 감싸고 손으로. 이렇게. 아니 근데 보통은 감싸시면 점프를 해야 떨어지잖아요. 걷듯이 뛰어내리죠. 맞아. 점프를 하게 되면 내 동작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시선은 밑을 볼 수도 있잖아요. 네. 무서우니까. 근데 시선이 밑으로 가게 되면 내 몸이 앞으로 숙여지기 때문에 시선은 정면을. 아, 그 좋은 팁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뛰기 전에 항상 꼭 수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수면에 네, 수면에 뭐가 이제 있는지. 여러 부유물 같은 거에 뛰어가지고 몸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 확인을 뛰기 전에 물 반드시 위에 어떤 물건들이 일단 그럼 있는지. 밑을 한번 먼저 확인을 하고, 하고, 그다음에 정면 정면에서도 보고. 이렇게 나가야 되네요. 예. 그대로 걸어 나가듯이 가볍게 그냥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내딛으면서 점프도 큰맘 먹고 있는데 어떻게 바닥이 이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가볍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캡틴? 할 수 있습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이게 제일 떨리는데요. 제일 떨리세요? 선박 탈출 보통남 도전! 도전! 근데 굉장히 높은데. 저게 말이 쉽지. 말이 쉽지. 맞아. 맞아. 진짜 말이 우리 쉽지. 밑을 봤잖아요. 네. 다리가 후들후들하죠. 되게 실제 상의를 생각하면 무조건 뛰어내려요. 지금 도전 높이가 5m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보통남 할 수 있다. 아 정말 정말 긴장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어떡해. 제 생각엔 이게 지금 맞아, 제일 어려워. 가장 위기야. 약간 그 있죠. 나 가장 자신과의 위기입니다. 싸움. 뛰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작은 선박, 여객선 같은 큰 선박 같은 경우 보통 7m, 10m 네, 정도 맞습니다. 네. 자, 정면 보고. 우, 잘했다. 자세 좋다. 자세 좋아. 진짜 큰 용기 냈다. 네, 보통남이 해냈으니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순식간에 너무 자연스럽게 예, 성공했어요. 자세가 좋았어요. 아, 이래서 묻네. 자, 보시면 뒤로 살짝 기울어지긴 했는데 네. 잘 떨어졌습니다. 와 보통남. 멋있었어. 아,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네. 네. 아, 근데 너무 너무 망설였죠. 위에서. 이거는 보통 사람은 이럴 거예요. 아우,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밑에서 더 응원을 해주셔서 더 용기가 났고. 네.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자 다시. 너무 잘했어요 보통남. 고맙습니다, 캡틴. 캡틴 덕분입니다. 오늘 선박사고에서 생존하기. 썸머! 그런데 여기까지는 연습. 이제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실전이 아니에요? 정말 최후의 수단인데 이거는 분명 뗏목 맞았을 때는 저희가 이 배 바깥으로 다이빙을 해서 바다로 뛰어들어야 돼요. 실전을 어떻게? 아, 지금 배에서 실제로 한다고요? 아 그리고 지금 춥잖아요. 아, 우리 벌써 오. 그런 얘기를
얘기는 안 했잖아, 캡틴.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캡틴. 아, 진짜. 살 수 있어요. 살아야 하니까. 자, 보통나. 지금 바다에서는 2시간 동안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 한번 치고. 살고 싶다! 다이빙에서 이탈 후 생존 수영으로 버티기. 도전! 보통 난 진짜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이팅.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겨울철 바다는 매우 춥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무작정 바다로 뛰어들어서 내 체온 손실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명 뗏목이나 네. 탈출 장비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얘가 최후의 되는 방법으로 네, 뛰어내려라 맞습니다. 이거죠? 최후의 네. 보통남이 안전하게 뛰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순서는 보통남이 먼저 나 먼저 가요? 네, 입수를 하고 제가 바로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할 수 있다. 벌써 연습했다. 연습했지. 예. 어떻게?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진짜 우리 내가 보통남은 보니까 보통남 저 친구 재난 탈출 생존한 직업이 굉장히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맞습니다. 네. 이게 어느 때보다 보통남이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촬영은 이 해양경찰 구조요원들의 입회하에 네. 안전하게 진행되었다는 점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아서 만납시다, 생존아! 살아서 만납시다 하고! 나 진짜 뛴다! 나 진짜 뛴다! 하나, 둘, 셋! 자, 배운 대로 하네요. 배운 대로. 잠깐만요, 아까보다 훨씬 더. 안전해, 안전해. 너무 잘 보시면 뛰었어요. 시선도 그렇고 아주 완벽한 자세로. 와, 너무 잘했어. 네, 그리고 시선과 자세가 네. 중요한 이유가 아래를 보거나 눕듯이 떨어지면 물에 접촉하는 면적이 훨씬 커집니다. 네. 그래서 부상을 당할 확률이 더 커지겠죠. 자세했죠? 자세 너무 좋아지네요. 한 가지 이제 더 팁을 드리면 얼굴을 감싼 팔은 최대한 몸쪽으로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수면에 부딪힐 때 구명조끼가 들리면서 팔이나 어깨가 충격이 갈 수 있는데 그 충격을 이제 완화시키는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와, 이거 정말 잘 뛰어서. 그렇게 바로 또 눕게 딱 만드네. 너무 성장했어요, 예. 아, 저게 또 구명조끼 위력이네요. 분명 뗏목도 없고 지금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최후의 순간입니다. 정확한 자세로 다이빙을 해서 생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괜찮아요. 진짜 깔끔하다. 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자, 배에서 최대한 저쪽으로 멀어지라고? 최대한. 침몰하는 배주에는 소용돌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자,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최대한 배에서 빨리 멀어지셔야 합니다. 그럼 수영을 해서 빨리 일단 벗어나야 되네요. 네. 자, 일단 벗어났어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정말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막막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럼요. 이 차디찬 겨울바다에서 그저 버텨내야 하는 거죠. 그러네요. 체온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바다에 뛰어든 순간부터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 침몰 직전의 여객선에서 바다로 탈출한 보통남과 생존왕. 과연 두 사람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무사히 생존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여기서 또 방법이 있나요?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 지금 왜 여기서 소비 끊어요? 컨티뉴드. 아, 왜 여기서 끊어요? 제일 중요한데. 일단 그나저나 이제 구조대는 오지 않고 이제 체온이랑 체력은 좀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제 서바이벌이거든요. 기상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구조대가 도착이 늦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보통남과 이제 생존왕은 이제 모든 방법이나 수단을 총동원해서 체온 유지를 하는데 이제 힘써야 됩니다. 네. 이 추운 겨울 바다 속에서 대체 체온은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은 겁니까, 그럼? 유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네, 미스터 생존왕이 준비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또 있어요. 또 있어, 또 있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제가 네.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생존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본방사수. 못하시면 재방송 꼭 사수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재방송 안 돼. 본방사수 하셔야 돼요. 본방사수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봐야 돼. 예. 네. 재난 탈출 생존 왕. 사회적 이슈가 됐던 대형 재난 사고를 들여다보는 코너 더 안전 라이브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통해서 긴박했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는데요. 이번 더 안전 라이브의 주제는 연말연시에 더 많이 일어나는 사고. 예, 약간 좀 감이 옵니다. 예, 좀 뻔하지 않아요? 예. 맞아요. 뭐 음주 사고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아닐까요? 예. 음주 운전 사고 오늘 더 안전 라이브의 주제인데요. 오늘도 최고의 재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재성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지학과 교수 박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새도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 사고가 꼭 하나씩은 나와서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이제 모임도 줄어들고 음주 사고 현행법도 강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이게 왜 그 몸 끊을까? 좀 끊어야 되는데. 좀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정말. 그래서 재난 탈출 생존왕이 2021년 새해에는 음주 사고 피해가 줄어들길 완전히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 안전 라이브를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주세요. (2018년) 휴가 나온 군인이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죠.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희생된 청년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사고가 줄어드는 듯 했지만 2020년 상반기 음주사고는 전해에 비해 800건 이상 늘었습니다. 아니 어디 더 늘었지? 너무 많다. 다 음주죠? 어머. 특히 음주사고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나 마시고 전부 떼가지고 그러게. 대낮 음주사고로 6세 아이가 사망했고요.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고요. 사고 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는데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8살 A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래, 흔적이 없네. 죄가 없네. 코로나19로 술자리를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잇따라 발생하는 음주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존왕 제작진이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와, 추운 날씨에 진짜 고생이 많으시네요. 좀 다 영화로 떨어져서 그렇죠? 셀카봉처럼 생긴 뭐죠? 비접촉 감지기라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코로나 때문에 비접촉 감지기. 비접촉 음주 감지기에 저 페이스 쉴드죠? 네. 예. 운동하셨나요 혹시? 하셨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조심하시죠. 예민한 센서로 감지가 작동되기 때문에 이제 접촉이 안 된 상태에서도 감지가 된다는 그런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네, 2018년 윤창호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요.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네. 운전자 방금 봤어요? 바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음주단속을 보고 운전자 바꿔치기가 일어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거 너무하다. 예. 말도 안 돼. 아니 음주운전도 모자라서 운전자를 바꿨다고요? 잡아야죠. 어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리십시오. 내리세요. 0.148이면 0.08 면허 취소 취소죠. 수치를 훌쩍 넘어섭니다. 취소 완전 예. 취소. 대체 운전을 왜 하는 거예요? 대리를 불렀어요, 저희가. 대리기사가 여기 못 찾아가지고. 바로 여기 앞인데. 항상 하는 말이죠. 바로 집 앞이라고. 음주운전자가 또 발견됐습니다. 측정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0.135. 0.135 치수 수치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135면? 심각하네요. 예. 하시고. 바로 앞이어가지고 그냥 바로 앞에 이제 2차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실제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1위가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깼겠지 생각하는 것이 1위고요. 2위가
설마 음주 단속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아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입니다. 너무 답답한 게 단속이 없으면 음주운전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이번엔 인천의 한 음주 단속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은 좀 특별한 방식의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많이 느슨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우려에 따라서 교통 라바콘으로 S자 구간을 만들어서 소형으로 통과시키고 일직선이 아니야. 네. 갑자기 급정거, 급출발하는 그런 차량들은 음주심으로 되는 차량들로 집중적으로 감지 및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대충 조금 보이겠네요, 그죠? 네, 그 앞서 봤던 비접촉 음주 감지기에 이어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이제 음주 단속 방법인데요. 이제 교통콘으로 S자를 만들어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음주를 측정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괜찮은 방법이네요. 괜찮네요. 뭐야? 무슨 일이에요? 나왔다. 멀리서 음주 단속 현장 발견하고 도주하는 차량이 발생한 한 상황이에요. 거죠. 네. 이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실제 단속을 피해서 도주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빈번합니다. 했는데 음주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한번 측정 한번 해보시고 결과 궁금합니다. 도주할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진짜? 근데 이 불 때는 선생님만 사용하는 겁니다. 일 겁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를 막기 위해서 측정기도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분석하고 나면 좀 이따 여기 숫자 뜹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얼마 나올까요? 0.058 면허 정지 수치. 오. 거기다 정말. 실제로 한번 단속된 경험이 있으세요?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지금 수치는 정지 나왔는데 두 번째이기 때문에 취소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돼요? 음주운전법이 개정되면서 면허 정지가 2회 누적이 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이번 취소네요. 그러죠. 근데 지금 먹고 괜찮아 자고 온 거라서 네, 자고 온 아이고, 거라서 안 됩니다. 다들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음주운전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럼요. 코로나19 시대 음주 단속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여기도 다 업소들이 문 닫고 했으니까 당연히 음주 단속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요즘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음주 단속이 좀 강화가 안 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방법으로 음주 단속을 좀 더 강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맞아. 다 저렇게 생각해. 강화돼야 돼. 지금 뭐 잠깐 봤는데도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몇 분이 나왔어요. 너무 걱정됩니다. 그리고 수치가 0.148, 0.135면 네. 만취예요. 만취죠. 본인이 지금 걸렸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저 같으면 정말 무서워서 운전대를 잡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음주운전으로 이제 3번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신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 수강 건수가 3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4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이 무려 44%입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음주운전을 다시 한다는 얘기죠. 이게 증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가 버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습관. 예. 이 습관을 빨리 고치셔야 되는데 오늘 영상에서 봤던 분들도 단속에 걸리지 않았으면 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0.08 이상의 수치에서 운전을 했었을 때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2배가 높아지고요. 0.15%가 넘어서 운전을 하면 정상 운전대의 사고 발생 확률이 2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와, 25배면 정말 너무 끔찍한 거 아닌가요? 무조건 사고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생존왕에서 실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상황을 설정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영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실험 장소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하승우 교수님이시네요. 실험을 도와주실 겁니다.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를 해두고 고골이라는 장비를 활용해서 음주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특성의 변화가 있는지를 실험을 하는 겁니다. 교통콘을 이용해서 만든 실험 구간입니다. 지금 면허 딴 지는 한 6년 정도 됐고요. 저도 운전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코스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쉽게 통과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성해주세요. 네. 우선 고글을 착용하지 않고 주행을 해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면허증 있는 분들은 다 기본 코스죠. 출발도 자신감이 넘쳐요. 지켰으니까 네. 뭐 2분 다 어느 정도 운전 경력이 있는 분들은 뭐 쉽게 통과할 것 같습니다. 저 정도면. 근데 그 커브다, 나름.
아, 여기 유턴이 조금 어렵겠네요. 예. 한 개도 쓰러뜨리지 않고 성공하셨어요. 네, 스톱 해주시고요. 기아를 파킹 해주시고. 자, 지금부터 추가로 이제 할 거는 뭐냐면은, 납수를 먹었다는 조건을 한번 걸어봅니다. 그걸 착용하고 이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가상 음주 체험을 할 수 있는 고글을 활용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4에서 0.06 정도의 음주 상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한 건데요. 야, 0.04에서 0.06 네. 정도래요. 그럼 이게 이제 소주로 따지면 한 병 정도? 네. 오, 궁금해요. 어떤 느낌일지.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착용해 보세요. 끈 다음 조절해 보시고. 뭐 어지럽죠, 그죠? 네, 지금 아예 운전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술 먹었을 때 바닥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이번엔 저 고글을 착용하고 주행을 실시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됐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일단 속도가 엄청 줄었네요. 진짜. 그러네요. 예, 코너를 도는 것도 힘들어 하시네요. 불안함이 느끼는 감각 그대로 가셔야 돼요. 오호, 부딪혔어. 아이고. 두 번째 실험자도 주행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속도 여기서 줄이셔야 문제야, 되는데. 예. 오, 몇 개를 벗어났어. 큰 사고 나는 거죠. 아까는 분명히 쉽게 통과하셨는데. 예. 실제 도로에서는 그 교통권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무섭네. 오! 지금 몇 번을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머. 이건 아예 운전이. 굉장히 어지럽고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속도를 더 붙일 수 없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길을 알고 운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알고도 운전을 했는데도 네. 그냥 왔다 갔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더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겠죠, 지금처럼. 그렇죠. 너무 위험하죠. 고글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충돌을 하지 않고도 빠른 속도로 주행을 했고요. 두 번째 고글을 착용을 했을 때는 주변에 움직이는 보행자라든가 사람, 자동차도 인식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글 실험 결과에 더해서 음주운전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 들어간 알코올이 뇌 기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담당하는 각종 뇌 기능이 저하되면 운전 중 일어나는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주행이나 중앙선 침범, 도주, 추돌로 이어져서 더 끔찍한 사고를 낳게 됩니다. 아유, 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기랑 넘어길래 왜 가죠?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르죠? 도주하는 저런 와, 그냥 정면 추돌. 자, 정말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게 국민들의 노력이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죠. 네. 위험하네. 음주운전은 정말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확실히 와닿네요.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게 이제 가까운 거리 아니면 매일 다니던 길이니까 좀 익숙해서 운전 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술을 진짜 조금만, 요거 먹었다 그러거든, 보통. 맞아. 한 잔. 진짜 요거 한 잔 조금 먹었다 먹었다, 그래. 한 잔. 예. 요것도 먹으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운전에 필요한 능력 중 약 80에서 90%는 시각 능력입니다. 이 시각 능력과 더불어서 여러 상황을 판단하는 뇌 기능까지 저하가 된다면 운전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음주 상태로 도로에 나간다는 것은 맨몸으로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올해는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아웃! 자, 이번 코너는 가슴이 아주 뜨거워지는 시간이죠.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을 만나보는 당신이 히어로입니다. 만약 정말 소중한 10초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10초? 뭘 하시겠어요? 전 뭘 좀 먹을게요. 좋다. 초콜릿이랑 하나 먹어요. 뭐 그 시간밖에 더 돼요? 10초면? 저는 소주를 한 잔 할 것 같아요. 소주 한 잔. 네. 딱 그 시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소주 한 잔. 저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손잡을 것 같아요. 10초면. 나도 저거 가족들이 할 걸. 옆에 있다면. 네, 같이. 나도 저거 할 걸. 자, 여러분. 당신이 히어로, 오늘의 영웅을 만나보시면 이 10초의 소중함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야, 이거 어떻게. 와. 차 주변에서 벗어나세요. 폭포합니다. 폭포합니다 하더라고. 바로 이 상황. 어머, 이 실제 상황인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우리 곁의 영웅들. 오늘의 히어로. 바로 박강학 씨입니다. 경찰관이신가요? 차가 여기 있었습니다. 차가 여러 개 넘 있었어. 누워 있었다고요? 왜 누워 여기 불 타버렸잖아요. 여기 소화기 불 끈다고 타버렸잖아요. 여기. 흔적이 남아있네요, 아직. 그죠? 막 찌그러지고 깨지고. 와, 저 타이어 봐. 불 다 탔는데? 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의 사건을 추적해봤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의 히어로가 근무하는 곳인데요. 일단 동료들의 이야기를 네. 한번 들어볼까요? 목숨도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용감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좀 놀라긴 놀랐습니다. 저더라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30년 이상 근무하신 그런 경력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박강학 씨가 어떤 분이세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세요? 예. 드디어 만났습니다. 저는 부산 강서경찰서 청문감사실 민해실장 경감 박강학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진짜? 동료 경찰들도 대단하다고 증언한 그날의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정상적인 퇴근 시간은 6시입니다. 네. 사건 당일 박강학 씨는 밀린 일을 처리하느라 늦은 밤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야근하셨군요. 내가 10시 한 40분에 사무실에 나왔죠. 정확하게. 내가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사무실을 나선 시각은 10시 40분. 예? 제가 퇴근을 하면서 횡단보 그 사거리 정차하고 있을 때까지는 몰랐어요. 네. 사거리 딱 지나가니까 저쪽에 차가 전복이 되고 엔진 문쪽에 불이 확 붙어 있더라고요. 아, 이걸 보셨구나. 저게 뭐지? 차 뒤집진데? 이 실제 상황인 거죠? 와, 불이 저렇게 일단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면은 사실 차량이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머, 운전자. 하지만 히어로는 과감히 사고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소화기를 들고 가니까 소화기 터무니 불이 너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딱 써도 머리가 팍 서더라고. 뛰어갔죠. 때려버리니까 사람이 머리가 커다랗게 뚝 운전석 쪽으로 머리 딱 이렇게 전복된 눈도 있더라고. 좀만 늦게 발견됐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운전자분. 정말 위험한 상황. 불길이 있으면 사실. 일단 박강학 씨가 불길이 약간 뒷문으로 접근했습니다. 네네. 도저히 뒤에서는 그분을 뒤로 뺄 수가 없더라고. 니은자로 거꾸로 돼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조수석까지. 그쵸. 앞으로 가서 발로 제 발로 두번 씩 차니까 문이 이제 찌그러지거든. 꽉 하고 늘리더라고. 사실 불길에 휩싸인 차량 문을 열기는 쉽지 않거든요. 열기도 느껴져요. 아, 아쉽더라고요. 푹 추진 상태잖아요. 늘어진 상태잖아요. 그걸 덜락하니까 도저히 내면 일단은 눕아서 발로 잡고 이 차고 잡아당겼죠. 천하 장사도 힘들 것 다른 같은데.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누가 도와줄 사람 없지요. 저 홀로 내 혼자죠. 당시 차량에 갇혔던 운전자는 키 약 180cm, 몸무게 100kg 정도의 건장한 남성인데 게다가 이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네네. 하지만 박강학 씨, 우리의 히어로는 구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초인적인 힘이 나온 거예요, 그냥. 처음에 3m 정도 끌고 나왔는데 그 옆에서 한 10m 되면 스피커폰으로 이제 그 통화를 하더라고 119하고 차 주변에서 벗어나세요. 폭파합니다 하더라고. 폭발이요? 좀만 힘내시지. 어떡해. 어떡해. 저렇게 폭발하면 사실 파편이 튈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한. 3m면 굉장히 가까운 거죠. 아니, 사람이 아니라 지금 죽어요. 저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실제 약 10초 뒤에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와, 야. 조금만 더 늦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또 다른 목격자가 소방서에 신고를 한 후 상황 전달을 계속했기에 폭발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구해내고 터지고 불이 확 붙어오른 걸 보여줄 때는 내 속으로는 아씨 큰일 났네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 좀 이렇게 머리까지 썼죠. 이렇게 소름이 쫙 돋았죠. 와. 그래서 아까 그 10초 얘기를 했거든요. 네. 10초만 늦었어도 이제 운전자는 물론 이제 박강학 씨도 위험했을 것 같아요. 사실 달리 말하면 그 10초로 생명을 구하신 거죠. 네. 어우. 형체가 없네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때 또 야근을 안 하셨어 봐요. 만약에 경감님이. 네. 직업이 경찰이시잖아요. 정의감이랑 책임감이 정말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한번 들어볼까요? 야 어려운 질문인데 뭐 상담자는 아니지만 제 스타일에서 뭐 그렇다 불의에 못 찾고 뭐 정의 뭐 남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려운 사람에 처하면 저는 그냥 뭐 경상도 말로 빼빼하게 살고 싶지 않다. 빼빼하게 살고 싶지 않다. 경상도 빼빼하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초잡스럽게 인생 살지 마자. 가도 막 시원하게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뭐 관계없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야, 역시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예. 예, 저런 북극 속에 뛰어드는 용기 쉽지 않거든요. 당연한 기라 생각하거든요. 차후에 그런 일이 있어도 아마 나 또 그럴 거예요, 내가. 제 뭐 몸에 습관적으로 뛰 들어가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도. 정말 멋지십니다. 박수 한번 와, 드립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너무 창피하네요. 그 아까 처음에 10초가 있다면 뭘 하시겠냐고 물어봤을 때 초콜릿과 이제 이방희 씨의 그 소주 한 잔은 정말 창피한 상황이 맞아요. 되네요. 저는 제 가족만 아니, 생각하고. 부끄럽습니다. 예.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맞아요. 10초의 소중함을 진짜 이번에 정말 깨닫는 순간이네요. 맞아요. 10초면 사람을 구할 수 있다. 10초도 허투루 안 되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 코너 팬 됐어요. 그 볼 때마다 아 우리 세상 아직도 살만하구나,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히어로 분들한테 막 에너지를 받아요. 자, 다음 히어로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재난 탈출 생존왕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당신이 히어로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날 날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재난 탈출 생존왕! 지금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최후의 순간입니다. 나도 만납시다. 우리 같이 갑니다.